네, 생각보다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됐다. 요즘 친구들 말로 티키타카가 잘 됐다. 생각보다? 네, 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노무빙 인율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주제에서 다뤘죠. 권고사직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전 권고사직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들 질문을 물어보는 이슈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다뤄볼까 하고 이렇게 박초롱 노무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박초롱 노무사님이 좀 실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질의한 사항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저랑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좀 질문들이 좀 재밌는 질문들인가요? 뭐 재미있다면 재미있겠죠. 보통 제가 일하면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좀 더 권고사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좀 더 이제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네. 이 부분은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가 먼저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거를 구분해야 될 실익이 있냐,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군요. 네, 그렇죠. 예. 지난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법적 요건이나 효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무상 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죠, 회사에. 근데 너 나오지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는 합의 의사를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구별의 실익이 있느냐? 자, 왜냐면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어찌됐든 절차적으로나 사유적으로 정당성도 갖춰야 되고 절차적인 서면 유통지나 해고의 예고나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발생되죠. 그렇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죠. 해고가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민사상 효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 같은 경우에는 구별 실익을 보자면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만 권고사직은 합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상 효력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될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사직을 권유를 해서 근로자가 알겠다, 이제 사직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사직할 수 없어. 이거는 해고야. 라고 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권고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지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까?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직을 권고했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이건 해고인 것 같아. 나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당일이라면은. 근데 만약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기한을 올려서 이미 결제가 난 상황이라면, 내부 결제가 끝난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법원 판례상 철회가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에 서로 권고사직을 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나 확인서를 서명을 받아서 꼭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부당해고를 다투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퇴직일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퇴직일 이유 3개월 이내에선 지방 해당 소재 기업의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미 본인의 의사로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만약에 구제 신청을 한다면은 과연 실제로 사건 실무상 이길 가능성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서 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회사가 만약에 이를 승인하고 결제를 했는 상황이라면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직의 의사표시한 게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든 그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직서를 제출하든 혹은 확인서, 합의서를 쓰든 간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추후 노사 분쟁의 발생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나 합의서를 꼭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뭔가 확인서나 사직서에 서명을 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 질문은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같이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한테 사직을 권유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속 팀의 부서장이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을 할 때 그쵸. 소속 관리자가 현장 관리자가 하는 게 맞느냐, 인사부서에서 네, HR에서 나서는 게 그쵸. 맞느냐. 통상적으로 기업 업력이 좀 오래되거나 이제 관리자들의 노무 관리 면담 역량이 좀 되는 데서는 1차 면담을 관리자들이 일단 실행을 하고 1차 면담에서 뭔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HR이 나서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제 현장 관리자가 이런 면담 스킬이나 오히려 면담을 했을 경우 부작용의 갈등 상황만 더 빚어질 국면이 예상된다면은 애초부터 HR 담당자나 HR 부서에서 나서서 애초부터 퇴직 면담을 시작부터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업력이나 현장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권고사직 면담을 함에 있어서 예. 조금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팁이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들이 좀 같이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핸드폰이나 모바일의 디지털 전자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예민한 면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요즘 상당히 녹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분쟁 사건이나 이제 제출되는 증거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 녹취 자료가 요즘 상당수가 많고요. 그래서 관리자나 실제로 HR 담당자들이 이런 예민한 사안에서 면담을 할 때는 상대방이 녹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화를 하고 담백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추후에 면담의 내용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조금 단어 사용이나 조금 접근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해서 되게 조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면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퇴직 위로금일 것 같아요. 처우에 대한 부분. 네, 그렇죠. 과연 이제 직원한테 권고사를 얘기하면서 위로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인사 담당자분들은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처우에 대한 기준은 결론만 얘기하면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 나름 HR에서 근속별로 차등해서 조금 처우 기준을 퇴직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나름 기준을 산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그런 처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 면담, 권고사직이나 희망 퇴직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근속에 대한 기준을 처우를 좀 마련을 해서 조금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마련한다고 하면 동종 업종의 처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실 3개월치 월급을 주냐, 6개월치 월급을 주냐, 이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만약에 회사에서 6개월치를, 제가 6개월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3개월치를 제안했어요. 근데 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부 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협상의 단계에서 차츰차츰 서로의 카드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서 이것도 협의가 되겠죠. 이게 그야말로 협상이죠. 인사 업무가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능력치가 예. 꽤 높아야 이게 잘 면담도 그래야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면담은 사실은 신입 인사 담당자들이 하지 않죠. 보통은 관리자급이나 조금 면담 경력이나 좀 커리어가 좀 인사 업무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보통은 면담을 하죠.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보통 면담을 해보지 않은 인력을 바로 면담을 바로 실행시키지는 않습니다. 투입하지는 않죠. 오히려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오늘은 예.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다 예.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권고사직에 대해서 조금, 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조금, 저희가 이렇게 둘이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네, 생각보다 되게 티티타카가 잘 됐다. 요즘 친구들 말로 티티타카가 잘 됐다. 생각보다? 네, 예, 그쵸. 생각보다. 예,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